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당신 곁에 있으면 왠지 모를 불안감이 느껴지는 순간, 상대방이 당신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점점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사랑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그 사람의 기준에 맞춰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순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조종, 애정이라는 가면을 쓴 통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칼 융은 평생 인간의 무의식을 탐구하면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믿는 많은 관계들이 사실은 서로를 소유하고 조종하려는 욕망의 그림자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사랑과 위장된 조종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으며 이 차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서 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사랑이라고 부르는 그 관계는 정말 사랑일까요? 아니면 교묘하게 위장된 감정의 포로 상태는 아닐까요? 칼 융이 말한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왜 사랑과 조종을 혼동하게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융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의식이 인정하지 않는 어두운 부분, 그가 그림자라고 부른 영역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그림자는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욕망, 두려움,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문제는 이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행동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 이 그림자는 가장 교묘한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통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의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림자 속에는 버림받을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 가치 없는 존재라는 열등감, 타인을 통해서만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으려는 강렬한 욕구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상대방을 자신의 불안을 달래주는 도구로 자신의 빈 공간을 채워줄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융은 이것을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자신 안의 결핍과 욕구를 상대방에게 투사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채워주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조종은 상대방을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랑은 자유를 주지만 조종은 자유를 빼앗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성장을 응원하지만 조종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의존하기를 바랍니다. 이 차이를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감정적 조종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융의 심리학을 통해 살펴보면 조종자들은 놀랍도록 유사한 패턴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조건부 애정입니다. 당신이 내 기대에 부응할 때만 나는 너를 사랑해. 이것이 조종자들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물론 그들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미묘한 방식으로 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의견에 동의할 때는 따뜻하고 다정하지만 다른 생각을 표현하는 순간 차갑게 돌아섭니다. 당신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때는 칭찬을 아끼지 않지만 거절하는 순간 실망한 표정을 짓거나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융은 이런 패턴이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 조건부로만 사랑받았던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같은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들은 사랑이 무조건적일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래입니다.
당신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면 나도 너에게 따뜻하게 대해줄게. 이런 관계에서 당신은 끊임없이 상대방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짜 당신은 점점 사라집니다. 두 번째 패턴은 죄책감의 무기화입니다. 조종자들은 당신이 죄책감을 느끼도록 만드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는 내게 이것밖에 못 해주니. 이런 말들은 당신의 마음에 깊은 빚진 감정을 심습니다. 융은 이것을 감정적 빚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종자는 자신이 베푼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며 당신이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한국 문화에서 이런 패턴은 특히 더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효도, 은혜, 의리 같은 가치들이 때로는 조종의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친구가 친구에게 내가 너를 위해 희생했으니 너도 나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주는 것 자체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반면 조종자의 베풀음은 항상 미래의 통제를 위한 투자입니다. 세 번째는 현실 왜곡입니다. 조종자들은 당신이 현실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감정, 당신의 기억, 당신의 판단을 부정합니다. 그런 일은 없었어. 너무 예민한 거야. 너는 항상 과장해. 이런 말들을 반복적으로 들으면 당신은 점점 자신의 감각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융은 이것을 자아의 붕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 경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의 해석에 의존하게 되고 결국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잃게 됩니다. 이런 현실 왜곡은 매우 교묘합니다. 조종자는 당신의 기억을 부정하면서도 자신의 기억은 절대적으로 정확하다고 주장합니다. 당신의 감정은 과민 반응이지만 자신의 감정은 정당한 반응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중잣대 속에서 당신은 점점 혼란스러워집니다.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걸까? 내가 정말 너무 예민한 걸까? 이런 의심이 쌓이면서 당신은 자신의 판단력을 잃고 조종자의 해석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고립입니다. 조종자들은 당신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서서히 격리시킵니다. 처음에는 미묘하게 시작됩니다. 네 친구들은 너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해. 네 가족들은 우리 관계를 방해하려고 해. 이런 말들을 통해 조종자는 당신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벽을 쌓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당신을 조종자의 심리적 세계 안에 가두는 과정입니다. 다른 관점, 다른 피드백, 다른 현실이 차단될 때 당신은 오직 조종자의 세계관만을 진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고립은 물리적일 수도 있고 심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조종자는 당신의 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직접적으로 막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당신이 친구들을 만나고 돌아올 때마다 불편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당신은 점점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귀찮아지고 결국 스스로 관계를 끊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교묘한 조종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선택했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감정의 롤러코스터입니다. 조종자와의 관계는 예측 불가능합니다. 어제는 천국 같았는데 오늘은 지옥입니다. 아침에는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이었는데 저녁에는 모든 것이 당신의 잘못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감정의 변화는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동시에 중독시킵니다. 융은 이것을 심리적 외상의 결합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통과 쾌락이 반복되면서 당신의 뇌는 이 관계를 떠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패턴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미쳐가고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당신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정상적인 사람이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 보이는 정상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기 강조했듯이 우리의 정신은 건강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기능합니다. 하지만 독성이 있는 관계에서는 가장 건강한 사람도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조종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게 될까요? 융은 우리 안에 있는 원형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원형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반복해온 심리적 패턴입니다. 그 중 하나가 구원자 원형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무의식적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종자들은 바로 이 원형을 자극합니다. 처음에는 당신의 구원자처럼 나타납니다. 당신을 이해하고 당신을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당신의 외로움을 채워줍니다. 이 초기의 강렬한 경험은 당신의 무의식에 깊이 각인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변하기 시작해도 당신은 처음에 그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마치 중독과 같습니다. 처음에 그 황홀감을 다시 느끼기 위해 당신은 더 많은 것을 참고 견딥니다. 융은 이것을 무의식의 속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의식은 이 관계가 해롭다는 것을 알지만 무의식은 여전히 구원자를 붙잡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우리의 어린 시절 경험입니다. 융은 우리의 초기 관계 패턴이 평생 우리를 따라다닌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린 시절 조건부 사랑을 받았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그것을 정상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부모 아래서 자랐다면 예측 불가능한 관계가 오히려 친숙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을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실제로는 우리에게 해롭더라도 말입니다. 융의 개성화 과정이라는 개념은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개성화란 진정한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조종적인 관계는 이 과정을 방해합니다. 조종자는 당신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진정한 자신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조종할 수 없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종자는 당신이 계속 불안하고 의존적이고 자신감 없는 상태로 머물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융이 말한 페르소나와 자기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가면입니다. 조종적인 관계에서 당신은 점점 더 두꺼운 가면을 쓰게 됩니다. 조종자를 기쁘게 하기 위한 가면, 갈등을 피하기 위한 가면, 비난받지 않기 위한 가면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 가면들 뒤에서 진정한 자기는 질식하고 있습니다. 융은 페르소나와 자기 사이의 균형이 깨질 때 심리적 위기가 온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관계에 오래 머물면서 우울증, 불안장애, 자존감 상실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진정한 자기가 억압당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융은 증상은 치료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귀 기울여야 할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우울증은 이 관계가 당신의 영혼을 죽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불안은 당신이 안전하지 않은 곳에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존감 상실은 진정한 당신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사랑과 조종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융의 심리학은
여기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째, 진정한 사랑은 당신을 더 자유롭게 만듭니다. 조종은 당신을 더 구속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더 많은 가능성을 느낍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싶어지고 세상이 더 넓게 느껴집니다. 반면 조종자와 함께 있을 때 당신은 점점 작아집니다. 할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듭니다. 둘째, 진정한 사랑은 당신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조종은 당신의 성장을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것이 관계를 변화시키더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조종자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변하면 통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종자는 당신의 새로운 시도를 은근히 방해하고 당신의 성취를 폄하하고 당신의 꿈을 현실성 없다고 말합니다. 셋째, 진정한 사랑은 당신의 다른 관계들을 존중합니다. 조종은 당신을 고립시키려 합니다. 건강한 관계에서 파트너는 당신이 가족,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격려합니다. 하지만 조종자는 당신과 다른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진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이 관계가 건강하지 않다고 말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넷째, 진정한 사랑은 당신의 감정을 인정합니다. 조종은 당신의 감정을 부정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당신의 감정은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비록 상대방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더라도 당신이 그렇게 느낀다는 사실 자체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조종자는 당신의 감정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느낄 이유가 없다고, 너무 예민하다고, 과장한다고 말합니다. 다섯째, 진정한 사랑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조종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물론 모든 관계에는 오르락내리락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에서는 기본적인 존중과 배려가 일관되게 유지됩니다. 반면 조종적 관계에서는 극단적인 변화가 반복됩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긴장하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윤근 의식과 무의식의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신의 의식은 이 관계가 사랑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무의식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들어보세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의 몸은 어떤가요? 어깨가 긴장되나요? 위장이 불편한가요? 머리가 아픈가요? 이것들은 모두 당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신의 꿈을 주목하세요. 융근 꿈이 무의식의 언어라고 말했습니다. 조종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종종 갇히는 꿈, 쫓기는 꿈, 질식하는 꿈을 꿉니다. 이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현재 상황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신의 의식이 사랑이라고 우기는 동안 당신의 무의식은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조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융의 심리학은 여기에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식입니다. 당신이 조종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인정하는 순간 당신은 지금까지 믿어왔던 많은 것들을 의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직면하지 않고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림자 작업입니다.
윤기 말한 그림자 작업이란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자신의 측면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런 관계에 끌렸을까? 내 안의 어떤 부분이 이것을 필요로 했을까? 이런 질문들은 고통스럽지만 필수적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어린 시절 사랑받지 못했다는 느낌이 있었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관심을 주는 사람에게 매달리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서 나쁜 관계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자기 탐구는 자신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윤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적 패턴을 의식으로 가져올 때 비로소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나는 더 이상 이 패턴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경계 설정입니다. 조종자들은 경계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계를 세우려는 시도를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경계는 건강한 관계의 필수 요소입니다. 융의 개성화 과정은 바로 이 경계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어디까지이고 당신은 어디서부터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은 나의 것이고 당신의 감정은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불안을 책임질 필요가 없고 당신은 나의 행복을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경계가 없으면 융합이 일어납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은 낭만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두 사람 모두의 정체성을 파괴합니다. 건강한 사랑은 두 개의 온전한 개인이 만나는 것입니다. 서로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지지 시스템 재건입니다. 조종자가 당신을 고립시켰다면 이제 다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때로는 전문가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마 부끄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관계에 빠졌을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지만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받은 치유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그림자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용기의 표시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내면의 목소리를 되찾는 것입니다. 조종적인 관계에서 오래 있었다면 당신은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잃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이 옳은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융은 이것을 자기와의 연결 상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를 되찾기 위해서는 고요함이 필요합니다. 명상, 일기 쓰기, 자연 속 산책, 이런 단순한 활동들이 당신을 다시 당신 자신과 연결시켜줍니다. 처음에는 당신의 내면 목소리가 아주 작게 들릴 것입니다. 오랫동안 무시당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 점점 더 명확해집니다. 당신은 다시 신뢰할 수 있는 법을 배웁니다. 자신의 직감을,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개성화의 핵심입니다. 외부의 권위가 아니라 내면의 지혜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용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행동이 괜찮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 사람과 그 상황에 묶여 있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윤근 용서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그림자가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을 계속 품고 있으면 그것이 당신의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용서는 과정입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분노가 치솟기도 합니다. 그것은 괜찮습니다. 윤근 치유가 직선이 아니라 나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이슈를 계속 마주치지만 매번 더 깊은 수준에서 만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당신이 복수가 아니라 평화를 향해 가고 있다면 당신은 올바른 길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내가 더 빨리 떠나지 못했을까 하고 자신을 책망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정보, 당신이 가진 자원, 당신이 가진 의식 수준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의 당신이 과거의 당신을 판단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윤근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깨달음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제 이것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7번째 단계는 새로운 관계 패턴 학습입니다. 오래된 패턴을 버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패턴을 배워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가 어떤 모습인지, 상호 존중이 어떤 느낌인지, 진정한 친밀감이 어떤 것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연습하면 할수록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다극의 합일입니다. 우리 안에는 서로 반대되는 것들이 공존합니다. 사랑과 두려움, 의존과 독립, 연결과 자율성, 건강한 관계는 이 대극들 사이에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면서도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취약함을 보이면서도 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관계에서의 희생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는 희생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두 사람이 모두 성장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계속 희생하고 다른 사람이 계속 받기만 한다면 그것은 균형 잡힌 관계가 아닙니다. 때로는 노라는 것,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8번째 단계는 의미 찾기입니다. 융은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이 겪은 이 경험은 단순히 잊어야 할 나쁜 기억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을 변화시킨 경험입니다. 이것을 통해 당신은 무엇을 배웠나요? 당신은 어떻게 성장했나요? 이 경험이 당신을 더 공감적인 사람으로,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었나요?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일어난 일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어난 일에서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구해내는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연금술에 비유했습니다. 납을 금으로 바꾸는 것처럼 우리는 고통을 지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겪은 어둠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어둠에서 길을 찾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9번째 단계는 새로운 자아상 구축입니다. 조종적인 관계에서 벗어난 후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의 위기를 겪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 사람이 없는 나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두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기회입니다. 이제 당신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진 버전이 아니라 진짜 당신을 말입니다. 융의 개성화 과정은 바로 이것을 향한 여정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부모가 원하는 자녀도, 파트너가 원하는 연인도, 사회가 기대하는 역할도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당신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진정한 자기가 된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진정한 자기가 되도록 격려합니다. 10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는 감사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결국 당신은 이 경험에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깨웠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더 깊은 자기 이해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융은 모든 경험이 전체성으로 가는 길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빛과 어둠, 기쁨과 고통, 사랑과 상실, 이 모든 것이 당신이라는 존재의 완성도를 높입니다. 감사는 모든 것이 완벽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모든 것이 당신을 여기로, 이 순간으로, 이 깨달음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생존자이며 더 나아가 번영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어둠을 통과했고 그 과정에서 당신만의 빛을 발견했습니다. 융의 심리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희망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든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었든 우리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조종당했든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으로 가져오는 것, 그림자를 직면하는 것,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개성화의 길입니다. 조종적인 관계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다시는 누군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타인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직감을 신뢰하고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고 자신의 가치를 신뢰한다면 당신은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과 조종을 혼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융은 우리에게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림자는 우리의 적이 아니라 이해받기를 기다리는 우리 자신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조종적인 관계에 끌렸던 이유, 당신이 오래 머물렀던 이유, 이 모든 것 안에는 충족되지 않은 욕구,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직면하는 것이 두렵겠지만 이것이 자유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조종에서 벗어나고 자신을 되찾고 진정한 사랑을 배우는 여정을 말입니다. 융은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치유는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치유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치유의 길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칼 융의 지혜를 통해 사랑과 조종의 차이를, 진정한 관계와 위장된 통제의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조건 없이 온전히 진정으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이 완벽하지 않아도
당신이 실수를 해도, 당신이 때로 약해 보여도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조종적인 관계는 당신에게 반대로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충분히 좋지 않다고, 더 노력해야 한다고, 변해야 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대로도 충분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되어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융기 평생 추구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온전한 자기가 되는 것, 빛과 어둠, 강함과 약함, 완벽함과 불완전함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로서의 자기가 되는 것. 이것은 고독한 여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장 보람 있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진정한 당신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조종적인 관계에 있다면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떠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경계를 세울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었고 그들은 다른 편에서 자유와 평화를 발견했습니다. 만약 이미 조종적인 관계에서 벗어났다면 자신을 축하하세요. 당신은 용기 있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일은 치유하고 배우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융은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치유도 그 자체에 속도가 있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그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루에 조금씩, 한 걸음씩,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내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그때 당신은 미소 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어둠을 통과했고 그 과정에서 당신만의 빛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조종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의 창조자입니다. 융의 말처럼 당신의 비전은 당신이 밖을 볼 때가 아니라 안을 들여다볼 때 명확해집니다. 진정한 답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답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것을 듣는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당신의 직감을, 당신의 진정한 자기를 듣는 것입니다. 사랑은 당신을 작게 만들지 않습니다. 사랑은 당신을 더 크게 만듭니다. 사랑은 당신을 가두지 않습니다. 사랑은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사랑은 당신을 의존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사랑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당신 자신에게 약속하세요.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나는 나를 작게 만드는 관계에 더 이상 머물지 않겠다고. 나는 나의 진정한 자기를 찾고 그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살아내겠다고. 이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당신 자신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당신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세상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존중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가치를 알기 시작하면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을 가치 없게 만드는 관계를
용납하지 않게 됩니다. 융의 여정은 개성화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만의 진정한 자기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때로는 길을 잃고,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치유하고, 성장하고, 사랑하려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작은 빛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든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온전히 조건 없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